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제가 있는 런던 남쪽 켄트주에 있는 앤 볼린 성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이번에도 영국 전문가시고 영국인의 재발견 그리고 주간조선의 영국 도시를 통해서 영국의 역사, 영국의 문화, 영국인의 삶을 한국인들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권석하 선생을 모시고 바로 이 성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시고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건, 영국의 헨리 8세가 앤 볼린이란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역사를 바꾼 스캔들 현장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성을 보면서 앤 볼린이 경국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라를 정말 흔든 그런 아름다운 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를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황을 반대로 해서 그 성공에 자기가 그 하나의 종교의 수장이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헨리 8세는 대단했습니다. 배짱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흔들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앤 볼린을 흔히 하녀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하녀가 아니라 귀족 가문의 딸이네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 레이디 인 웨이팅, 한국말로 잘 번역을 했는데 그 시녀입니다. 시자가 기다릴 시자, 예, 시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이디 인 웨이팅.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시녀 그러면 굉장히 그 천한 하녀 같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조선에서도 그 하녀가 있었고 시녀는 그렇게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귀족들이나 특히 왕족, 그 왕족들이, 왕녀들이, 공주들이 궁에 있다 보면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천한 하녀들하고 그 소통을 하고 그 교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양반 가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 집안의 딸을 그 공주 옆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 봐서는 귀족의 딸을 자기 휘하의 그 궁에 데려다 놓으니까 볼모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으로 봐서는 그 공주의 친구를 자기 딸 친구로 만드니까 그것도 득이 되죠. 그래서 시종이라는 뜻도 사실 종자가 그 종의 종이 아닙니다. 그 신하라는 그 종이거든요. 기다리는 신하다 이렇게. 그래서 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자의 그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앤 볼린은 하녀가 아니고 그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성이 굉장히 좋은 성입니다. 예. 이 성을 보니까 앤 볼린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저 천장 만들어진 연도가 보니까 1462년 15세기에 지은 성이에요. 예, 예, 예. 그럼 600년 전 성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성이 이렇게 잘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거는 정말 저도 처음 보는데, 예. 어쨌든 이 성을 차지한 가문의 딸이 또 이 아버지의 후원에 의해서 이 헨리 8세 궁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연고를 해가지고 프랑스 궁전에 가가지고 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서 예. 또 몇 년 있다가 돌아오면서 프랑스 말도 하고 교양을 갖춘 여성이니까 헨리 8세가 좋아하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영국의 왕 중에는 거의 세 명이 뭡니까? 글을 못 읽는 왕도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유럽의 왕들이나 귀족들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근데 헨리 8세는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글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여인에게 끌렸습니다. 끌렸는데 앤 볼린이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왕실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럽의 상류층이나 이런 쪽에는 프랑스 말을 해야지 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토마스 볼린이 딸을 이 프랑스로 보냈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앤 볼린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기도문도 만들고, 예. 그래서 헨리 8세의 눈에 든 거죠. 예. 미모에 혹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양에 예. 매료됐다고 봐요. 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찰스 왕자도 사실은 다이아나 공주의 미모에도 반했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인인 카밀라 공작 부인은 굉장히 지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가 거기에 끌렸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성안에 보면은 헨리 8세가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잤던 침실도 있더라고요. 예, 예. 침대도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역사를 만든 침실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연문을 만들기 전에 이 앤 볼린의 언니하고도 사실은 연문이 있었습니다. 짧은 게 한 1년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언니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매와 같이 연이어서 연문을 일으켰고요. 이 성에 와서 헨리 8세가 상당히 자주 기거를 했고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앤 볼린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앤 볼린이 굉장히 헨리 8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헨리 8세의 이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부인 캐서린 드 아라곤 스페인 공주와의 이혼을 빨리 좀 매듭을 지어라. 그거를 교황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교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잘 진전이 안 돼서 아주 안달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앤 볼린과 헨리 8세가 결혼을 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헨리 8세를 막 독촉했잖아요. 예, 예, 독촉을 합니다. 예. 그 장면이 영화에는 아주 생생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은 헨리 8세로서는 교황의 말하자면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역사책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앤 볼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성공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영국의 부의 국부가 3분의 1, 3등분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왕이 가지고 3분의 1은 귀족이 전체가 가지고 3분의 1을 가톨릭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도원의 재산이 탐이 난 겁니다. 헨리 8세가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로마 교황청하고 결별을 하고 성공회를 만든 수장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장령을 발표하고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면서 그 수도원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뺏어서 귀족 반을 주고 자기도 반을 가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헨리 8세가 굉장히 지위가 공고해집니다. 왜? 그걸 재산을 받은 귀족들이 공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까지 영국의 왕은 카톨릭 교도는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가 되죠. 근데 앤 볼린이 똑똑한 반면에 굉장히 헨리 8세를 못 살게 해요. 결혼까지 했는데 아들만 낳아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앤 볼린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되죠. 엘리자베스 되죠. 근데 그래 딸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딸입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앤 볼린이 상상 임신까지 합니다. 상당 임신까지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했는데 임신이 아니고 또 중간에 유산도 하고요. 결국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헨리 8세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지식인 여인이다 보니까 헨리 8세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주 영어로 내깅을 하는데 그래서 그 헤어져 있고 하다가 결국은 처형을 시킵니다. 남동생하고 뭐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 그래서 뭐 누명을 씌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촌 옆에 있는 햄튼 코트에 자기는 가 있고 그 타워 오브 런던에 거기서 처형을 하라고 합니다. 처형을 시키고 16세기 초죠. 예예예 1500 몇 년. 예, 제가 기억을 제가 숫자가 좀 몇개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처형을 하는데 그 신하들한테 그 명령을 합니다. 처형을 해서 목이 떨어지고 나면은 대포를 쏴라. 내가 걸 들고 축배를 들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굉장히 속이 시원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왕비가 되고 나서 죽기까지요. 예. 약 3년 3년 예, 정도 넘습니다. 예. 이 3년 동안 풍파가 있었고 또 드디어 영국이 교황과 결별한다. 예, 예. 엄청난 더구나 당시는 종교개혁 종교 예. 가고 있을 때. 그렇죠. 예, 예. 그 뒤부터 영국에서는 가톨릭과 성공회, 네. 성공회, 개신교, 뭐 성공회, 개신교는 한편이니까 네. 거의 대결로 가고 또 그 아린 엘리자베스 1세가 아주 영명한 여왕이 되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네. 깨부수고 말하자면 영국의 제1차 황금기를 연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영화 소재가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영국의 드라마가 사극 드라마가 가장 인기 있는 그 기간이 소위 말하는 장미전쟁, 헨리 8세 아버지 헨리 7세와 요크 가문과 랭카샤 가문의 장미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즉위하고 엘리자베스 1세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과연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었지만은 성공회 이론을 자기가 믿었느냐?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번 정교가 박히면 이유가 그 헨리 8세가 그 한때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번지고 있을 때 그 종교 개혁을 비난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종교의 수호자라는 영명외로운 칭호를 교황으로부터 받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번도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고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을 믿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엠 볼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제 나머지 뒤에 또 4명의 여자가 부인이 또 돼 있죠. 차례로 이제 부인을 맡게 되는데, 예.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해서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인이 총 6명이었어요. 6명입니다. 6명 중에 2사람을 처형하고 2사람은 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 예.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그 부인만 그 헨리 8세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예. 그리고 본부인과 이혼해가지고 엠 볼린과 결혼하는 걸 반대한 토마스 모도 처형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그 런던 탑에 토마스 모가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보통은 런던 탑을 많은 그 사람들이나 관광책 같은데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옥이 아닙니다. 그건 감옥이 아니고 그냥 귀족들과 왕족들이 그냥 가택연금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 같은 경우는 재상이었는데 감옥은 아닙니다. 그 처형이 되고 양심의 그 상징으로 이 추앙을 받죠. 영국에서는요. 자, 이게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동시대에 나왔네. 네. 헨리 8세, 천일의 엠 예. 볼린, 토마스 모, 예. 그다음에 그 따님인 엘리자베스 1세, 1세. 예.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드라마 연속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보면 나라가 흥할 때 예술도 같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상의 아마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사는 그렇죠. 순간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도 나오고 BTS도 나오고 뭐 그렇죠. 예, 그게 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폭발할 때. 예, 그리고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요. 뭐 영화도 지금 뜨고 결국은 그게 하나가 뭉쳐져서 그 나라가 중흥을 하고 문화도 발달을 하죠. 나라가 에너자이즈 되는 거죠. 아, 물론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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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